767번을 하기 전에 우리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조금 생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최고차항은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알파, 베타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인데, 바로 알파, 베타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하면 된다고 했죠? 자, 무조건 x제곱을 적고, 맞죠? 두 근의 합에다가 부호 반대, 마이너스를 붙여서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는영으로 만들면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자, 최고차의 개수가 자, 1이 아닌 다른 수라면 전체 괄호를 쳐서 어떤 그 최고차 개수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바로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으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것을 전개했는 식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식과 이식, 이식과 이식은 같은 식이 되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식을 양변을 A로 나눈다면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누어 버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꼴 자, 우변도 A로 나눠도 A분의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식은 어떤 식이 되어야 된다? 바로 같은 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각 항의 개수들을 비교해 보면, 자, 바로 1차항의 개수는, 2차항의 개수는 1로 똑같으니까, 자, 1차항의 개수를, 자, 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바로 이 식의 x의 개수인 a분의 b와 같아서 바로 두 근의 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알파, 베타는 바로 a분의 c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을 때 어떻게 외웠죠? 두 근의 합은 a분의 b의 부호 반대가 되었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그냥 a분의 c로 나타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설명했을 때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어떻게 표현했다?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나타냈지만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꼴 0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자, 이 세 근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면 자,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꼴 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을 전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 x 세제곱에 자, 그리고 이 세 건을 먼저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마이너스 합 x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가 되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우리끼리 약속 바로 둘이 되겠죠. 그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x의 감마 알파죠. 감마 알파의 x가 되고
자, 이 세 개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어서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개수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3차 방정식을 양변을 a로 나누면 a는 0이 아니니까 나눠버리면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 제곱 그리고 a분의 cx 그리고 a분의 d 이꼴 0이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어떤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각 항마다 개수를 비교하면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즉 세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는 게 a분의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세근의 합은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둘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바로 A분의 C와 동일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세근의 곱은 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A분의 D가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바로 A분의 D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바로 근이 두 개일 때 바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그리고 근이 세 개일 때의 3차 방정식에서도 근의 합, 세 근의 합과 자, 세 근의 곱만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자,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항상 동일하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로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란 어떤 방정식에서 바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바로 무엇? 바로 최고차항의 계수에서 그다음 차항인 바로 x제곱이면 x항, x세제곱이면 x제곱항에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근의 곱과 세 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 자, 최고창의 계수분의 무엇이 된다? 상수항. 자, 2차 방정식에서는 상수항이 누가 됩니까? 바로 C가 되죠, C. 3차 방정식에서는 상수항이 누가 됩니까? D가 되잖아요. 근데 2차일 때는 두 근의 곱이 플러스 A분의 C가 되고 3차 방정식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합은 어떻다? 합은 모두 다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다음 높은 차수의 바로 계수가 되겠죠. 그런데 곱은 자, 이렇게 짝수일 때는 a분의 바로 상수항, 자, 홀수 방정식일 때는 마이너스 a분의 상수항, c와 d는 모두 다 상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식을 본다면요. 요식을 한번 볼래요? 요식을 보면 자, 2차일 때는 여러분들 곱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면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양수가 되고요. 3차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어서 곱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합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더해버리면 음수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를 더해버리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곱은 어떻다? 두 개니까,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3차일 때는 마이너스가 세 개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 n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n차 방정식, an의 n차 방정식. 자, 그럼 그 다음 항은 bx의 바로 n보다 하나 전 n-1차가 되겠죠. 그리고 n-2차, n-3차가 있으면서 바로 상수항을 C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n차 방정식일 때, 첫 번째, 모든 항의 합은
모든 항이 아니라 모든 근, 즉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있겠습니까? n개 있겠죠. n개. 자, 모든 근이죠. 모든 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짝수 차이든 홀수 차이든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그 다음 차수항 b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든 근의 자, 곱은 어떻게 된다? 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n이 무엇일 때?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어떻게 된다? 둘 다, 자,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항은 동일한데,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 즉 2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 또는 6차 방정식의 모든 근은 자, a분의 c로서 바로 플러스가 되고요. 3차 방정식, 5차 방정식, 7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바로 모든 근의 곱이 바로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홀수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a분의 상수항이 된다는 걸 알아두면 자, 우리가 비록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자, 모든 다항 방정식 n차 방정식에서도 합과 곱은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항의 개수에 비해 부호 반대가 항상 동일하게 되고 자 곱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바로 조금 A분의 자 상수항에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짝수일 때는 근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도 플러스가 되고 홀수일 때는 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홀수가 되니까 자 곱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767번을 한번 풀어보는데요. 자 방정식 이 4차 방정식의 내근을 A, B, C, D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은 바로 무엇으로 근이 A, B, C, D니까 x-a, x-b, x-c, x-d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1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면 이 근이 A, B, C, D이므로 여기에 A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되죠. B를 대입해도 0이 되고 X 자리에 C를 대입해도 0이 되고 D를 대입해도 0이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다항식 dx가 조금 6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6차, 5차, 4차, 3차가 없어요. 3차가 없고 2차와 1차가 있으면서 상수항이 없죠. 근데 이 px라는 이 6차 방정식에 대한 자, pa, pb, pc, pd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주어진 이 4차 방정식과 이 6차 방정식을 잘 비교해 보면 개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px도 잘 보면 여기 2차 항까지 본다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 px를 어떻게 바로 자, x 제곱으로 묶어 본다면 자, 여기가 바로 x 4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px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x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이 6차식을 나눈다면
몫이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나머지가 바로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x 4제곱부터 상수함까지 이 마이너스 4가 이식이 되니까 그죠? 맞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이 4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바로 a, b, c, d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을 이렇게 x-a, x-b, x-c, x-d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 4차 방정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따라서 px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PA에서 PD까지 다 들어가는데 PA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PA는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여기에 A가 대입되기 때문에 0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P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 자리가 바로 B가 들어가면 0이 되어서 다 0이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되죠. 마찬가지로 PC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C가 들어오는 순간 0이 되니까 전체 0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C가 되고 자, PD는 바로 무엇인가? 여기에서 D가 들어오는 순간 0이 되어서 전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따라서 PA, PB, PC, PD를 다 더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D가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는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의미가 되죠. 그런데 A, B, C, D를 다 더한다는 것이 이 4차 방정식의 바로 무엇인가? 모든 근에 바로 무엇이 된다? 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 4제곱의 개수분의 x 세제곱의 개수의 부반대죠. 모든 근의 합은 3차든 4차든 5차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항의 바로 부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자, 이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합이 1이 되므로 앞에 이 마이너스가 있어서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로 나타낼 수가 있다? 바로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2차, 3차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반적인 N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합과 곱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 내용을 알면 여기서 조금 쉽게 마지막에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768번입니다. 자,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했습니다. 실수이고,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에 대하여, 자,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4일 때,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실개수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3 마이너스 4i가 일단 다른 한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새로운 방정식의 세근의 곱이 15라고 할 때, 자, 이 3차식의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즉, 이 3차 방정식을 추론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바로 세근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3 플러스 4i라고 했으니까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다른 한 거는 3 마이너스 4i가 되고 자, 또 다른 한 건이 더 있어야 되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 다른 한 건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많이 풀어봤지만 이 새로운 P2X 플러스 1꼴령의 이 방정식도 3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거기에서의 바로 세근의 곱이 15란 말은
이 x가 바로 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3 플러스 4y와 3 마이너스 4y와 알파는 이 방정식의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자, 이 x자리에 3 플러스 4i를 대입하면 뭐가 되고 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3 마이너스 4i를 대입해도 0이 된다는 말이겠네요. x자리에 x에 3 마이너스 4i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말이겠죠. 또한 알파를 대입해도 무엇이 0으로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어봤지만 PP 같고 갈로 같고 갈로 닫고 같고 이꼴 같고 0이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2x 플러스 1이 무엇과 같아야 된다? 바로 2x 플러스 1이 무엇과 바로 3 플러스 4i와 같으면 되겠죠. 또한 3 마이너스 4i와 같으면 되고 또한 알파와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바로 여기에서의 세근이란 세근의 곱이라고 할 때는 그 근은 바로 이 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x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자, 1이 이항 하면 하나씩 빼주면 되고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1을 빼주면 2 플러스 4i니까 2로 나누면 1 플러스 2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럼 3 마이너스 4에는 1을 빼버리면 2가 되니까 2로 나누면 바로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알파는 알파에서 누굴 빼버리고 1을 빼버리고 2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즉, 이 세 개의 근이 바로 이 P 2x 플러스 1 이꼴 0, 이 방정식의 바로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모였을 때,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이 세 개를 곱할 때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알파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개는 켈레 복소수 관계니까 곱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 실수 부분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5니까 5와 15가 약분하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이 자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6이 되어서 알파는 바로 7이라는 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이 알파가 7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결론적으로 px의 세근은 무엇이 된다? 3 플러스 4i와 3 마이너스 4i가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px를 찾아야 되니까 요 세근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합둘곱을 찾아서 3차 방정식을 작성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했죠? 앞에서 많이 했지만 이 바로 켤레 복소수를 가지고 2차식을 먼저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합이 얼마가 되죠? 합은 실수 부분의 두배니까 바로 3의 두배 6이 되고요. 자, 곱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 부분 3의 제곱, 허수 부분 4의 제곱이면 얼마? 16이 되어서 곱이 25가 되니까 바로 이 두 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합 x가 되고 플러스 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 2차 방정식과 바로 또 다른 한 근인 7, 바로 x-7을 곱해주면 3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 3차 방정식에 바로 x제곱, 세제곱의 x가 1이니까 여기는 1이 되어서 자, 이런 3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차 방정식을 완성했으니까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의 합을 물어보네요. 자, 2차항의 개수는 x제곱과 마이너스 7을 곱하고 마이너스 6x와 x를 곱하면 2차항이 되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7, 여기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바로 2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차항의 개수를 찾아보면 1차항의 개수는 자, 6x와 상수 이 마이너스 7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고 42가 될 것이고 자, 또 25와 7을 곱하면 25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42와 25를 더한 바로 67이 바로 뭐다? 1차항의 개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5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우리 이 패턴 앞에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67번인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조금만 해석을 해본다면 위에 있는 768번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3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을 가만히 보면 위에 있는 이 px와 비교할 때, 자,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가 2x-1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x 자리에 바로 무엇을 대입하면 이 아래에 있는 3차 방정식과 똑같겠습니까? 바로 2x-1을 대입하면 이 px와 이 3차 방정식이 똑같겠죠. 자, x제곱의 개수가 a고 x의 개수가 b고 상수항이 c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x 자리에 2x-1을 대입한다면 바로 이 px가 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px를 무엇으로 적을 수가 있겠다? 바로 p에 바로 2x-1 이꼴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x 자리에 2x-1을 대입한 바로 3차식이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좌변이 되니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나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떠올랐으면 이 문제는 위에 있는 문제와 바로 어떤 문제다? 동일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px, 이 3차 방정식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인수 정리에 의해서 p2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 말은 이 x 이꼴 2라는 것은 맞죠? x 이꼴 2라는 것은 이 3차식을 3차 방정식으로 둘 때 이 3차 방정식의 바로 근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3차 방정식이죠. 이 px에다가 는영을 붙이면 3차 방정식인데 한근이 얼마다?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ABC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은 유리계수 방정식이 되겠죠. 유리계수 방정식. 자, 따라서 한근이 무엇이면 바로 루트 2 마이너스 1이면 다른 한근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루트 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원래 2차 방정식, 우리가 이 루트라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 근으로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근의 공식은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루트 2의 부호를 바꿔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바로 또 다른 근이라는 것. 이것 하나 조심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루트 앞에 부호를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죠. 자, 따라서 이 내용을 우리 바로 위에 있는 768번 풀이처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이 3차식을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 바로 그 세 건이 바로 무엇이 된다? 자, 한 건은 바로 2가 되고요. 다른 두 건은 켤레건이 되어서 자, 한 건을 마이너스 1부터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면 자, 또 다른 한 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해봤지만 자, 그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P2가 무엇이고 0이고 또 P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도 뭐가 되는 꼴이다? 0이 되는 꼴이고 P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도
무엇이 된다? 근이다.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요. 자, 따라서 이때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이 2x-1에 바로 이 x가 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우리가 바로 서로 비교해 본다면 여기 있는 2x-1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2가 되면 되고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면 되고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바로 누굴 찾아준다? 이 x 근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2x-1이 2니까 x는 무엇으로? 자, 이항하면 3이 되어서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 다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2x-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 x는 바로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개의 바로 근을 뭐 해버리면 되겠다? 바로 곱해버리면 바로 모든 근의 바로 곱이 되는 것입니다.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자, 분모는 어떻게? 자, 루트 2와 루트 2가 곱하면 2가 되니까 하나와 약분해주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 즉 모든 것에 무엇이 된다? 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로 어떻습니까? 768번과 문제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을 그냥 헛되이 보지 말고 이 PX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볼 때 바로 P 2x-1 이꼴 0이다. 즉, 이 x 자리에 2x-1을 대입하면 이 PX가 이처럼 바뀐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바로 위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자 조심할 거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강건이 자 유리계수 방정식이면 반드시 가운데 있는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루트 앞에 부호를 바로 무엇으로 반대로 바꾸어 줘야 된다 이렇게 꼭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770번입니다. 자,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 다항식 바로 Pnx가 자 이렇게 n차에 관한 바로 다항식이 되겠죠. 그리고 64가 자 뺄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4를 뺀 이 바로 Pn이라는 이 다항식이 이 2차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한다. 그러면 이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이 n, 자연수 n이 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모든 자연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이 식을 무엇으로? 바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바로 2차로 나누었으니까, 몫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죠?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0이 된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누는 검산식이니까 이 식 자체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항등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항등식이면 수치 대입,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 사실 이게 n차이기 때문에 얘가 2차면 얘는 n-2차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기를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n이 또 바뀌니까 5부터 시작해서 6, 7, 8 계속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수치 대입법을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수치 대입법이 되려면 이 나누는 이 2차식이 무엇이 되면 좋다?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n차를 2차로 나눈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우리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은 유명한 식이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오메가죠, 오메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오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어서 흑은이 나오는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다 무엇을 곱해주면 x-1을 곱해주면 양변에 이 식 자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꼴 0이 되어서 x 세제곱이 1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오리지널 오메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 2차가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를 0으로 만들어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항등식 문제에서 자, 이 1차식을 각각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해서 뭡니까? 어떤 미지수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얘가 흑원이 나오니까 오메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메가를 대입하면 이 2차식을 0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바로 오리지널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겠고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양변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이 식이 0이 되니까 맞죠? 이 전체가 0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다항식 자체가 0이 된다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64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이 마이너스 64를 이항해버리면 플러스 64가 되겠죠. 그 말은 이 n차에 관한 이 당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64가 된다는 것을 찾아내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나누어 떨어지는 식이나 이 마이너스 64가 이항해서 나머지가 64가 되는 걸 찾아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n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자, 5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n이 5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5일 때 이 좌변은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x 그리고 1 플러스 x 제곱 n이 5니까 얼마까지? 바로 1 플러스 x의 5제곱까지 우리가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5제곱까지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차 다항식이 되고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64가 되니 이런 말과 동일하겠죠. 그럼 이 식에다가 바로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x 자리에 바로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x 자리에 각각 무엇을 대입해 보면 바로 오메가를 대입하면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1 플러스 오메가 네제곱 1 플러스 오메가 다섯 제곱이 되고 자, 이 값이 여기 2차식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얘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64가 되는지를 우리가 뭐하다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할 때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0을 이용하면 64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1 플러스 오메가를 고칠 수가 있잖아요. 1 플러스 오메가는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자,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다.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나요?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죠. 자,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되죠?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4제곱은 무엇으로? 바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로 고칠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오메가와 같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자, 1 플러스 오메가 다섯 제곱은 이 다섯 제곱은 바로 세 제곱이 1이니까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바로 무엇으로? 마이너스 오메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섯 개를 모두 다 곱해주면 자 마이너스가 4개니까 플러스가 되고 자 이 상수 2가 있죠. 그리고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2개, 1개, 3개가 되고 뒤에도 3개가 되니까 6개가 되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6제곱도 얼마입니까? 바로 1이 되어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64가 되지 않네요. 그죠? 따라서 n은 5일 때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n이 6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n이 6일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다 적을 필요 없고 n이 6일 때는 자, 여기에다 무엇 하나 추가해 주면 되죠? 1 플러스 x에 바로 얼마? 6제곱, 즉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하나 추가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 플러스 x 5제곱까지는 여기 2라고 계산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맞죠? 2라고 계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누구만 하나 곱해주면 되겠다. 1 플러스 오메가의 6제곱만 하나 곱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7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7일 때는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n이 6까지가 바로 뭐가 되었으니까 4가 되었으니까 즉 1 플러스 x 6제곱까지 곱했는 게 4가 되니까 여기에 바로 1 플러스 오메가 몇 제곱? 7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7제곱은 뭐와 똑같다? 자, 이제 규칙이 좀 나오죠. 자, 바로 세제곱의 거듭, 세제곱의 바로 뭡니까? 세제곱이 1이니까 3의 배수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로 표현해 주면 되니까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 플러스 오메가는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똑같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이 전체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똑같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4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64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느낌 뭔가요? 자, 그러면 n이 8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8일 때는 여기 n이 7일 때의 바로 마이너스 4 오메가 제곱이 있다가 n에 바로 뭡니까? 바로 8을 대입하면 오메가 8제곱만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8제곱은 뭐로 바꿀 수가 있다?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바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서 4배의 오메가 세제곱이 되어서 맞죠?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되어서 얘 또한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n이 6일 때 뭐가 되었고 4가 되었고 n이 8일 때도 무엇이 되었다? 4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규칙이 안 보이니까 n이 그러면 얼마 9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8일 때까지가 4니까 맞죠? 여기는 1 플러스 오메가 9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오메가 9제곱 또한 1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2가 되니까 이제 여기가 8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일 때도 얘가 얼마가 되어서 2가 되어서 4가 되었죠. 얘도 1 플러스 오메가 9제곱이 오메가 9제곱이 1이니까 2를 곱해서 8이 되었습니다. 즉 6일 때 4였으면 9일 때 요 2를 곱해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n이 10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8 곱하기에다가 1 플러스 오메가 10제곱이죠.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와 같으니까 1 플러스 오메가인 바로 1 플러스 오메가인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곱해줘서 얘는 마이너스 8 오메가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n이 11일 때는 어떻게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8 오메가 제곱에서 1 플러스 오메가 11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11 제곱은 또 무엇으로? 자,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로 바꿔주면 얼마 된다? 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과 같으니까 얘가 또 마이너스 오메가 되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플러스가 되고 8 오메가 세제곱이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따라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자, 이 세 개가 규칙적으로 나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n이 12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에다가 바로 1 플러스 오메가의 12제곱이니까 이 오메가 12제곱은 세제곱 이 3에 대한 배수니까 이 또한 1이 되어서 8에다가 2를 곱하면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4와 8과 16을 본다면 얼마 됩니까? 이렇게 20 곱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n이 13일 때는 바로 뭐가 됐다? 안 해봐도 마이너스 16의 오메가 제곱이 되고 n이 14일 때는 뭐가 된다? 또다시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저 n이 6, n이 9, n이 9. 저 바로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저 이제 빠르게 되겠네요. 15일 때는 얼마가 되겠다? 15일 때는 여기가 16에다가 2를 곱하니까 32가 되겠죠. 얘가 32가 되면 자 n이 얼마일 때도 17일 때도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n이 18일 때는 다시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2를 곱하니까 우리가 찾는 바로 얼마가 나온다? 6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n이 얼마일 때도 20일 때도 얼마가 된다? 6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n이 21이 돼버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128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바로 64가 되는 n의 값은 18일 때와 바로 20일 때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8이 바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규칙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771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을 각각 x와 x제곱죠. 가로가 x, 세로가 x제곱이고 높이가 x-1인 이런 직육면체가 있었는데요. 한쪽 귀퉁 위에 있는 한 모서리가 바로 x-2라는 이 정육면체를 잘라내어서 이를 이쪽으로 붙여넣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내 이를 한쪽 면의 끝부분에 붙였더니 이렇게 붙였는 이 형태의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80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원래 바로 이 직육면체의 바로 가로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단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잘라낸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가 똑같다. 즉 여기 색칠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과 바로 합동이 되어서 넓이가 똑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와 자, 떼어낸 이 놈의 건널비가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80을 가지고 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원래 입체도형, 즉,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을 떼어서 바로 여기에 붙었으니까, 원래 이 부분을 떼지 않았을 때의 직육면체와 이렇게 떼어냈을 때의 직육면체 한번 변화를 본다면, 자, 원래 직육면체에서 이 정육면체를 떼어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떼어냈기 때문에 자, 없어지는 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없어지는 면이 위에 면, 오른쪽, 앞쪽, 아래쪽 네 군데가 없어지죠.
네 군데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자, 떼어냈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바로 오른쪽 면과 왼쪽 면에 면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붙였을 때는요, 보세요. 자, 이 부분의 면이 넓이가 붙었으니까, 건넓이로서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없어지는 꼴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다섯 개, 즉, 앞뒤, 위아래, 오른쪽 면이 새로 생기는 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직육면체의 바로 건널비를 한번 먼저 구해 본다면, 자, 직육면체는 위아래의 넓이가 같고 좌우가 같고 앞뒤가 같기 때문에, 자, 각각 한 면을 구해서 두 배씩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밑면은 가로가 x고 세로가 x 제곱이니까 x 곱하기 x 제곱이 될 것인데, 이게 위아래가 있으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 면은 자, 바로 이 가로가 얼마 된다? x 제곱, 세로가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 제곱과 x 마이너스 2를 곱한 것이 몇 개 되겠다? 두 개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앞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가 x, 세로가 x 마이너스 2잖아요. 가로가 x, 세로가 x 마이너스 2인데 이것도 앞뒤로 의해서 어떻게 된다? 두 개씩 생기는 거죠. 이게 원래 직육면체의 바로 건널비가 되는데, 어떤 부분? 색칠한 부분이 바로 하나의 이 넓이와 같으니까, 자, 모서리가 x-2라는 정육면체를 잘라냈으니까 요 하나의 면은 바로 뭐가 된다? 가로도 x-2, 세로도 x-2니까 x-2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몇 개가 사라지면서 몇 개가 새로 생기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지는 것은 몇 개가 사라지죠? 사라지는 것은, 자, 하나, 위, 아래, 앞, 뒤. 맞죠? 앞하고 오른쪽 네 군데가 사라지면서 여기에 이면 하나도 사라지겠죠. 그죠? 따라서 요 지금 정사각형 다섯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새로 추가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아래, 앞, 뒤, 오른쪽 다섯 개와 여기에 바로 왼쪽과 여기에 뒤쪽 두 개가 바로 생기죠. 따라서 몇 개가 생긴다? 일곱 개가 생기죠. 다섯 개가 사라지는데 일곱 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바로 정사각형이 몇 개 더 생긴다. 두 개 더 생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원래 직육면체의 건널비에다가 바로 누구 이 x-2의 제곱이라는 요 면이 두 개만 더 생겨서 바로 뭐가 된다? 80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바로 x 값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80을 모두 다 2로 약분할 수가 있죠. 따라서 바로 3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 세제곱과 여기 있는 x 세제곱이 결합이 되어서 2x 세제곱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바로 x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x 제곱. 자, 그리고 x는 미안합니다. 다시 x 세제곱을 한번 봅시다. x 세제곱, 여기 x제곱이고, 여기도 x제곱이니까, 맞나요? x 세제곱 됐고, x제곱을 다시 보면,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여기는 x제곱이 없죠. 그럼 여기 x제곱이 되겠네요. x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2x제곱과 x제곱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정리를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헷갈리는데,
자, 여기 x 세제곱이 되고, 자, 여기도 바로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바로 40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x제곱이 2x 세제곱이 되고 x제곱은 여기 x제곱 2x제곱과 이 마이너스 2x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x항이 바로 마이너스 6x가 되고 40이 이 항은 마이너스 36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2로 다시 약분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2 이꼴 0으로 나타낼 수가 12가 아니고 2로 약분하면 18이 되겠네요. 그죠? 18 이꼴 0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x-2는 바로 길이니까 x-2는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큰 바로 숫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 바로 자, 1, 2는 볼 필요가 없겠죠? 18의 약수 중에 3이 있으니까 3을 대입하면 27-9에 18이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제곱이 되어야 되고 2차항이 없잖아요. 상수항부터 보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고 2차항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면 여기가 플러스 3x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따라서 x는 3이 바로 결론적으로 답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데 판별식을 체크해 보세요. b의 제곱이면 9고요. 마이너스 4, a가 1, c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선생님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8이면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그죠? 플러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생님이 실수했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6이 되면 얘가 음수가 되어서 이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x는 길이니까 바로 실근이 되기 때문에 x는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번 시간은 한 5문제만 풀어봤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 767번과 770번을 잘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